오늘은 딥러닝 548회차 오션 주간 세미나이고요. 딥러닝 기반 지상 이미지를 이용한 부유 쓰레기 탐지 기법이라는 논문을 주제로 김영규 연구원님이 발제해 주실 것입니다. 영규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션의 김명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딥러닝 기반 지상 이미지를 이용한 부유쓰레기 탐지 기법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널은 리모트 세싱이고 논문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하자면 음, 네, 이번 논문은 이렇게 좀 기술적인 부분이 많지만 저는 최대한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림들은 다 PPT가 있으니까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게 보트 사진이에요. 보트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이 카메라가 지금 바다를 찍고 있거든요. 그럼 혹시 어떻게 영상이 촬영이 될지 생각이 되실까요? 보시면 화면이 네, 그쵸. 이렇게 찍히겠죠. 예를 들어서 부표를 보트가 양식장에 가서 아까 전에 카메라 각도로 찍으면은 이렇게 찍히거나 또는 쓰레기가 많은 데를 찍으면 이렇게 찍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AI라고 생각하시고 개체를 식별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혔을 때 식별할 때 문제점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시죠. 크기가 왜곡됐다. 네, 맞아요.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혹시 아까운 그거 보면 네,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가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당연히 작게 보이고 또 하나 더 문제 있어요. 아까 논문이 가르치는 거. 네, 맞아요. 겹쳐 보이죠. 그쵸? 가까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다 떨어져서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건 다 겹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쓰레기를 객지 탐지할 때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작은 물체와 이게 오밀조밀 모여 있는 거. 그거를 식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 논문에서 해결책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는 요약입니다. 구조물은 수질 저하뿐만 아니라 미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의 영상 처리 기술은 조명이나 원근거리 물체의 크기 차이, 그리고 작은 물체의 부유물이 많다는 점 때문에 부유물을 효과적으로 탐지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욜로5 기반 새로운 부유물 탐지 기법을 제안합니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욜로5의 백본에 좌표 어텐션 모드를 추가하고 모델이 개체를 보다 정확하게 탐지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크기가 작고 밀집된 보유물의 특징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FPN 특징 피라미드 네트워크는 입력 특징을 결합할 때 각 특징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요약하는 데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욜로5 기존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 특징 피라미드 네트워크로 개선하였고 이로 인해 모델의 특징 추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제한된 탐지 기법은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부유물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고 기존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 제한된 방법이 부유물을 더욱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거는 강의입니다. 강의지만 강의 역할은 인간 생존과 발전의 필수적이며 뭐 생활용수, 농업용수 그런 공급을 할 수 있고 운송, 홍수 조절, 관광, 기후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강의 부유물 오염 물자로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부유물 문제가 심각하고 주요 부유물은 생활 폐기물,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장항습지에 갔다 왔는데 정말 쓰레기도 많고 플라스틱은 엄청 많았고 스티로폼도 엄청 많았습니다. 80% 됐었는데 네, 그렇게 되고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분해가 어려운 폐기물이 장기적인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강의 쓰레기들이 해양으로 부유물이 이동할 수 있음을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프랑스 센강에서 6년간 모니터링을 했는데 평균 1937톤의 부유물이 회수가 되었고 저희 논문을 인용한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의 논문 인용한 부분도 있었는데 대한민국 낙동강에는 연간 3,000톤의 부유물을 배출하고 주로 오깃이 유입된다고 합니다. 현재 부유물 제거 방식에는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넓은 수역에서는 작은 크기의 부유물이 탐지가 어렵고 스마트 관리와 무인 선박의 도입이 시급한데 AI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부유물 탐지 제거가 필요하고 신뢰성 높은 탐지 기술이 무인 선박 운영의 핵심 요소로 작용됩니다. 기존의 부유물 AI를 사용하기 전에는 전통적인 방법을 했습니다. 배경 분리라는 거는 배경과 객체를 분리하는 기법입니다. 배경은 제거하면 당연히 객체가 남죠. 그래서 이제 이제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 있었고 프레임 차이, 그러니까 연속된 프레임 간의 변화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물체를 탐지하는 기법을 사용했었고 영상 분할 기법도 사용했었습니다. 요즘은 AI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쓰레기를 객체 탐지를 많이 성능이 좋아졌는데요. 특히 고해상도가 도입이 되었고 네트워크 지능화 방향으로 많이 발전을 하였고 머신 비전 기반 지능형 탐지 시스템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머신 비전을 아무리 잘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형 객체나 이렇게 모여있는 중첩된 부분이 많은 쓰레기들은 아직 식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소형 객체의 문제점은 픽셀 수가 적어서 정보 손실이 발생하고 특징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식별이 어렵습니다. 이 논문의 주요 핵심 두 가지 해결 방법인 좌표 어텐션과 양방향 특징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은 연구팀이 자체 구축한 부유물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거기에 클래스는 플라스틱병, 비닐봉지, 스티로폼, 나뭇가지, 부위성 조류 등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수면 부유물 이미지를 크롤링하여 가지고 그 크롤링한 거를 또 고품질 이미지로 선별하였고 현장 촬영도 있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북운하강에서 HD 카메라로 직접 촬영을 하였고 다양한 촬영 각도, 조명, 날씨 변화를 고려하여 수집을 하였고 해상도 범위는 이렇게 되고 총 16,000개 이미지를 수집하였고 그 16,000개 이미지 안에서 67,344개의 부유물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카메라 거리 증가로 인해 부유물 크기가 작아서 탐지가 어렵고 데이터셋을 분석을 해봤는데 부유물 객체의 95% 이상이 픽셀 비율의 10% 이하의 작은 크기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이거는 이제 저희 데이터셋 수집한 지도이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왼쪽은 뭐냐면 데이터셋이 16,000개 있었다 했잖아요. 그 16,000개 데이터셋 안에 있는 부유물의 중심 좌표를 찍은 거예요. 왼쪽 A 그림은. 그거를 전부 다 합쳤을 때 다 꽉 차 있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쓰레기가 고루 분포해 있다는 뜻입니다. 왼쪽 그림은. 그리고 B 그림은 뭐냐면 왼쪽 너비와 높이가 있죠. 여기 왼쪽 아래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 몰려 있다는 거는 사진의 쓰레기들의 크기가 작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파란 점이 별로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가까이 찍힌 쓰레기들이 별로 없다. 큰 쓰레기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여기서 사용한 모델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참고할 점은 이 논문이 2022년 논문이라 그렇게 최신 모델이 사용되진 않았어요. 그때 2022년 당시에는 욜로5라는 모델은 엄청 많이 사용되고 성능이 좋았는데 요즘은 다른 좋은 모델이 나왔고 최근에 욜로 12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이 논문을 한 이유는 이 지금 설명할 좌표 어텐션 기능과 이 BIFEP에는 지금 최신 모델인 욜로 12에도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욜로5의 발전과
욜로의 발전과 욜로5 등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욜로5라는 거는 원래는 기존에는 욜로5는 원 스테이지 디텍터라고 쓰레기가 어디 있고 그거를 분류를 동시에 하는 작업인데 옛날에는 그거를 나눴어요. 투 스테이지 디텍터라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쓰레기가 어디 있을지를 후보 영역을 정하는 게 1단계고 두 번째는 그 후보 영역 중에 아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분류하는 게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도는 높아요. 하지만 속도는 낮아요. 두 단계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로 선호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표 모델은 패스트 R, CNN 뭐 이렇게 있고요. 원스테이지 디텍터로 바뀌었어요. 요즘은 거의 다 원스테이지예요. 요즘은 속도가 되게 중요하고 정확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속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요즘은 원스테이지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대표 모델은 욜로입니다. 욜로, SSD, 뭐 라티나넷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단일 연산으로 탐지 결과가 출력되면서 실시간 탐지가 가능해요. 2020년에 울트라 리틱스에서 욜로5가 발표되었고 실무 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욜로5여도 욜로5도 파라미터 수가 또 여러 가지 있는데 S부터 M, 라지, X라지 등등 있었습니다. 욜로5의 구성 요소를 설명해 드리면 이 내용은 좀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4개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백본, 그리고 넥, 그리고 헤드라는 게 있어요. 입력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말 그대로 입력이에요. 사진을 넣으면 돼요. 사진을 넣는 단계예요, 입력은. 그리고 백본은 뭐냐면 그 이미지 안에서의 그 효과적인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거예요. 이게 백본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음. 이게 저 네모가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면에. 이게 그리고 짜자짜자 이게 네모가 좀 세분화돼 있죠. 그게 픽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파란색 네모가 움직이시는 거 보이나요? 그게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특징 사진마다 이렇게 픽셀마다 특징을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숫자가 크고 덜 중요한 부분은 숫자가 작고 이런 특징을 해가지고 총 이 사진은 뭐다라는 거를 특징을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잠깐만 거기 질문 하고 나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 녹색잖아요. 네. 그 녹색 부분 그 정보 추출해서 기록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네모 지금 여기 그 네모가 총 9개 있죠. 파란색 네모가 여기서 기능이 두 번째가 있어요. 이 9개의 숫자 중에 평균을 할지 또는 최대를 할지 두 개가 있거든요. 그건 설정을 네, 하는 맞아요. 그래서 거예요. 평균을 하는 거를 이제 평균 풀링이라고 하고 거기서 최대 큰 걸 이제 제일 큰 거를 선택하자. 제일 특징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추출하자. 그래서 여기 녹색이 넣자라는 거를 최대 풀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최대 풀링을 많이 사용합니다. 평균 풀링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바로 질문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넥이라는 거는 뭐냐면 크기가 다양하잖아요. 사진할 때. 그래서 그 다양한 크기의 객지 탐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 부분이고 헤드는 말 그대로 머리가 뭐 하죠? 판단하죠. 그거 분류하는 거. 이제 특징을 잘 했을 때 이 특징을 통해서 이거는 강아지다, 고양이다. 그 역할을 하는 게 헤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전된 욜로5의 모델도 이 한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작은 것, 그리고 중복되는 것, 그걸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 개선 방향, 이 두 가지 좌표 로테이션과 이 양방향 피라미드 네트워크가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욜로5의 전체적인 모델이에요. 전체적인 모델 구조인데,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빨간색 동그라미? 그거를 제외하면은 욜로5 원래 모델인데, 이 욜로5 모델 안에 이런 빨간색 이 부분을 사이사이에 추가해서 개선을 한 거예요. 네. 이제 중요한 이 기능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좌표 어텐션의 작동 방법은
아까 전에 보시면 이거는 어떻게 이동했죠? 이렇게 이동했죠. 이렇게 가로로 이동하고 한 칸 내려가고 가로로 이동하고 이렇게 했죠. 이 좌표 어텐션은 뭐냐면 좌표 말 그대로 X축 방향, Y축 방향 이렇게 각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렇게 가로 방향 움직이고 살짝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X축으로 쫙 특징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 쫙 특징을 하고 이 기능을 한 게 좌표 어텐션. X, Y 방향 각각 이미지 특징을 분석해서 방향성이 고려됐기 때문에 작은 물체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장거리 정보까지 학습을 했었고 그리고 최종 어텐션 맵을 생성해서 네트워크가 물체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점은 객체의 위치 정보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좌표를 사용하다 보니까 객체의 위치 정보를 유지해서 작은 물체도 놓치지 않았고 넓은 범위에서 특징을 학습했기 때문에 주변 정보까지 고려해서 더 정확한 탐지가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되게 빠릅니다. 빠르고 효율적이라 연산량 증가 없이 성능이 개선되었고 정확한 위치 판단 가능해서 탐지 성능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이게 좌표 어텐션의 그 스트럭처 구조예요. 구조를 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미지 입력이에요. 이미지 입력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X 방향과 Y 방향 세로 각각 평균 풀링 하는 거예요. 아까 풀링, 아직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숫자 중에 평균을 넣는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갈라졌잖아요. 원래 갈라지지 않아요. 근데 요번에는 좌표 어텐션 X, Y 각각 실행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같이 하는 X와 Y 방향 정보를 합친 후 특징 추출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특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배치 정교화를 실행하고 비선형을 좀 추가했고 다시 정보를 분리해가지고 각 방향에 대한 어텐션 맵을 생성하고 활성함수는 이제 수치를 이제 약간 좀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기능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에 입력된 이미지와 그 풀링과 이제 합성곱 신경망을 통한 것을 다 합쳐요. 지금 화살표가 세 개로 합쳐지죠, 여기. 그거를 다시 재가중치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 최신 모델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A는 좌표 어텐션을 사용하기 전이고 오른쪽은 이제 CA 모듈을 사용한 곳입니다. 보시면은 객체를 더 작은 것도 네 맞습니다. 놓치고 있던 거를 작은 것도 탐지를 한 겁니다. 네. 너무 어려우시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양방향 특징 피라미드입니다. 원래는 FPN이라는 거를 사용했어요. FPN은 옛날부터 사용했던 전통적인 방법인데, 탑다운, 한 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해요. 보시면, 화살표가 뭐냐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주면은, 노란색은 파란색한테 줘. 파란색은 노란색한테 받은 거 플러스 자기 정보를, 그렇죠, 맞죠. 그래서 초록색한테 주고. 그럼 빨간색은 모든 정보를 다 받죠, 그렇죠? 하지만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될까요? 정보를 다 주잖아요. 그럼 빨간색은 다 정보를 받아서 기분 좋겠지만. 그렇지만 노란색은 뭐예요? 정보를 주기만 하고 받진 않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가 손실이 돼요. 네. 그래서 이 한 방향으로는 정보 손실이 발생.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올라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PNS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PNS는 탑다운 플러스 바텀업까지 추가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탑다운 하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네. 이 기능은 지금 욜로5에서 원래 쓰는 기능. 보시면은 다 했죠. 하지만 여기서도 또 사람들은 더 모델 더 개선하려고요. 계속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불필요해. 지금 보시면 B 보시면 이 빨간색 박스 있죠. 이 빨간색 박스에 거는 굳이 이 모델에 넣어봤자 복잡하기만 하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또 뺐어요. C 보시면 빠졌죠. 그런 모델도 빼고 그리고 B는 너무 단순해요. 단순하니까 C에 보라색 선 보이세요? 정보를 또 준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모델도
덜 복잡해지면서도 추가 연결을 통해서 정교한 특징까지 가져갈 수 있었어요. 이게 요번에 논문의 핵심인 BIFP의 양방향 특징 피라미드 네트워크였어요. 그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는 소형, 밀소형이랑 이제 밀집된 객체를 잘 탐지를 할 수 있었고, 이거는 전체적인 욜로5의 개선된 이제 그 양방향 피라미드와 좌표 텐션을 추가한 부분이에요. 이 빨간색 네모를 빼면은 원래 욜로 모델인데 그 기능의 사이에 CA와 BIFPN을 넣은 거예요. 네. 또 이해 안 되시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결과입니다. 결과에서 비교 대상 모델은 이 첫 테스터 RCNN도 되게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넣었고 SSD도 되게 좋아요. 여기서 테스터 RCNN만 2스테이지고 나머지는 1스테이지예요. SSD 그리고 욜로3, 욜로5S 그리고 저희가 욜로5의 CA와 BIFPN을 추가한 개선된 욜로5 모델 이 5개 모델을 성능을 비교하였어요. 그리고 실험 환경으로는 데이터셋은 연구원들이 직접 만든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최적화 기법으로는 저건 SGD는 확률적 경사항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설명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학습할 때의 최적화하는 기능인데 네,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멘텀은 관성이라는 건데, 관성을 주지 않으면은 얘가 최대 손실함수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지 않고 좀 더 관성을 주면서, 살짝 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는 그런 기능이고, 여기 가중치 감쇄라는 거는 0.0005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음, 가중치가 쓰레기가 너무 데이터셋이 많고 하면 이제 과적합이라는 게 생겨요. 과적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모델에는 너무 잘 학습이 됐어요. 하지만 실제로 다른 쓰레기나 다른 사진이 들어오면은 너무 학습된 것만 암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거에 적응을 못하고 인식을 못해요. 그게 과적합이거든요. 그 과적합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치 크기라는 거는 한 장의 사진을 한 장씩 한 장씩 학습되면 학습시키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6이라는 거는 16장씩 한 번에 학습을 시킨다는 그런 겁니다. 학습률은 이제 조금씩 학습하면 학습이 더디고 학습률을 너무 늘리자면 학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하이퍼 파라미터를 0.01로 한 거고 반복 획수는 300번을 반복 학습을 했고 네, 하드웨어는 저렇게 테슬라 T4를 사용했습니다. 결과입니다. 객지 탐지 성능 평가는 여기서 재현율, 리콜과 AP, 평균 정밀도를 사용했습니다. 결과를 욜로5랑 개선된 욜로5를 비교했더니 개선된 욜로5는 더 빠르게 수렴해서 손실값이 감소됐어요. 이게 왼쪽 빨간색 보시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학습이 첫 번째 단계니까 손실값이 당연히 높아요. 하지만 빠르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거는 최종 그 모델 5개를 사용했을 때 성능 비교 표입니다. 니콜 보시면은 지금 그림이 박스가 잘못 쳐있는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모델을 테스트 RCN의 SSD, 욜로3, 욜로5S 그리고 제한된 욜로5 했을 때 리콜 값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AP 평균 정밀도 평균 정밀도는 정확도와 프리시전과 리콜의 너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당연히 너비가 이제 크면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고 AP 50은 뭐냐면 IOU가 51대의 AP라는 건데 IOU는 저번 세미나 때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합집합 분의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정답과 예측값이 50%가 중첩된 것만 AP를 계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5%를 AP 75는 숫자가 살짝 낮죠. 네, 당연히 좀 빡세게 좀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정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음.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은 가중치예요. 파라미터 수인데 보시면 파라미터 수가 적으면 덜 복잡한 모델이지만 성능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개선된 모델이 파라미터가 15.9인데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런 속도도 빨라지고. 네, 맞습니다. 속도도 빠릅니다. 옛날에 가장 옛날에 나왔던 투 스테이지 디텍터 모델 한번 보시면 여기 페스터 RCNN 보이시나요? 파라미터 수가 가장 많죠. 가장 많지만 성능이 가장 떨어지진 않아요. 당연히 투 스테이지니까 정확도는 높거든요. 네. SSD 보시면 성능이 가장 낮죠. 성능이 가장 낮고 하지만 파라미터 수는 적어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보고 이 최종 이제 그림을 이거는 현장 이미지예요. 이미지고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제 사람이 직접 쓰레기가 뭔지 이렇게 박스를 친 거예요. 이게 정답지죠, 정답지. 근데 테스터 CNN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보시면은 놓친 거 있죠. 지금 하늘색 화살표가 지금 놓친 거거든요, 정답을. 지금 정답 놓친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는 이제 쓰레기를 정답지라고 하지 않았는데 정답이라고 네, 네, 한 거죠. 그러면 욜로 5 10이라는 거는 그거 C는 그거였어요. 좌표 텐션 CA의 앞에고 그 B는 아까 BIFPN 앞에 딴 거죠. 그러면 개선된 욜로 5가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답지와 가장 비슷하게 배치 식별한 거죠.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제 중국에서 사용을 해봤대요. 이렇게 카메라를 방에 설치해가지고 이제 그 사진을 찍은 거를 본체 PC로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준 다음에 객체 탐지를 하는 그런 실험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개선된 욜로 5 모델을 사용해서. CCTV. 네, 맞습니다. CCTV를 사용해서. 네, 결론입니다. 주요 개선점에는 욜로5에 좌표 어텐션을 적용을 하였고 좌표 어텐션을 적용하면서 위치 정보를 채널 어텐션에 포함했고 그로 인해 넓은 범위에서 특징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BIFPN을 도입해서 양방향 교차,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 교차 스케일 연결과 가중치 기반 특징 융합을 통해서 소형 부유물 탐지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성능 검증 및 결과입니다. 데이터셋 기반 실험을 수행하였고 최신 객지 탐지 모델 2022년 당시의 최신 모델입니다. 그 모델 대비 우수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론 및 적용 가능성으로는 개선된 욜로5는 실시간 고유물 탐지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고 정확한 탐지 성능을 유지하고 경량화된 구조를 통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